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되셨죠? 얼굴들이 포동포동해졌네. 공부는 안 하고 많이만 드신 것 같아? 명절이니까 많이 노셔야지. 오늘부터 다시 빡세게 한번 해야죠, 이제. 오늘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15년 동안 기출문제예요. 15년간 그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순서별로 쭉 이렇게 뽑아놓은 거니까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 정도만 요거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요 과정 마치면 요 안에서 한 80%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쭉 한번 보시고 이제 시험장 가실 때까지는 요거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따로 백선을 줄 테니까 시험장 갈 때 한번 또 다시 풀어보고 하시고 이렇게 하면 공법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걸 한 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분량이 요거 반밖에 안 됐죠. 반밖에. 올해는 이제 두 주로 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하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에 나온 지문들은 전부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니까 그것도 최소한 2번, 3번 정도 나온 지문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안 되는 것까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해보고 되는 부분 정확하게 하시고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냥 건너뛰시면 돼요. 이래. 그래도 60점 맞는 데는 지량 없으시니까 여러분 이걸 완벽하게 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하고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좀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비중을 맞춰 공부하시도록 하세요.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면 용어의 정리가 나올 거예요. 용어 정리. 그럼 이제 8개를 뽑아놨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동안 용어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에 보면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사업. 항상 도시군 계획사업 하면은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란 시설. 맨 처음에 시설 만드는 사업. 그리고 개발, 그리고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합해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이야.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계획이 나오면 항상 어떤 행정구역이라든가 어디 권역의 이름이 나와야 돼. 그래서 광역계획권. 그리고 비구속의 특징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요즘에 나오고 3번에 도시군 계획 그러면 항상 뭐하고 기본하고 관리 계획 엄청 많이 나왔지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하면 기본하고 광역이나 광역하고 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제 기본 관리 두 개를 말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은 모두 무슨 계획이다? 관리계획이지. 그러니까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숫자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4개 그러면 도, 관, 농, 자. 21개는 세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세분. 그리고 용도구역, 지구는 법령상으로는 9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용도구역은 몇 개? 5개예요. 5개. 좀 이제 뒤에 가서 5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그 8번에 있는 지문을 요걸 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로, 공원, 무슨 광장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합해서 무슨 시설 그래요?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을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시설이라 부르고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또 요 기반시설이 또 무슨 시설이냐면 광역시설이 되고 요 시설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항상 뭐 하게 돼 있다? 사업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시설 만드는 사업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럼 우리 시험에서 보통 보면은 용어 중에서 요 4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기반 시설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 넣겠죠. 왜냐하면 도로, 공원, 광장 이게 기반이니까 따로 묻진 않아요. 자, 묻는 게 여기서부터 묻는 거지. 도시계획 시설이란 이렇게 물으면 항상 어디 걸 대답해? 이렇게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지문 기반 시설. 기반 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물으면 요게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럼 광역시설 물으면 이것도 역시 앞에 무슨 시설 중?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을 묻거나 광역시설 물으면 무조건 무슨 시설? 기반시설 중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광역시설이란 요 기반시설 중에서 몇 이상? 둘 이상 특광시군에 뭐 돼 있다? 걸쳐졌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광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걸 물을 때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질문이야. 시설 사업 그러면 저 앞에 기반으로 가야 돼? 앞에 도시계획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지 자기 앞으로. 근데 우리 시험에서 기반시설 이렇게 나오니까 틀리는 거지. 요거 물을 때는 반드시 순서 자기 앞에 이름을 대야 돼. 도시계획 시설.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맨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순서 기억했다가 물으면 항상 앞에 거 된다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 자, 도시계획 시설하면 무슨 시설? 기반 나오면 돼. 다시 시설 사업 나오면 도시계획 시설을 찾아야지.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순서하시면, 자, 거기 있는 지문 중에서 자 5번 지문. 도시계획 시설 그랬으니까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8번을 볼까 이제? 8번을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맞나요? 자, 하천 정비가 요거지 지금. 시설을 뭐 한다? 정비하는 거죠. 정비하는 것도 뭐다? 도시계획 시설. 요게 기출 지문이라는 얘기야. 시험에서 요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도 무슨 사업이다? 시설 사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 설치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로 설치하는 사업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지. 그럼 개량으로 한번 할까? 자, 공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량한다 이런 말 나올까? 뭐 개량한다 그래도 무슨 사업? 도시계획 시설이. 그러니까 설치뿐 아니라 뭐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모두를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그 8번 나왔던 지문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렸던 지문 중에 하나고, 일단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자, 그럼 6번에 가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시군구 맞아 틀려? 틀렸지. 항상 우리가 용어 중에 도시군이라는 게 어디를 말해? 특, 광, 시, 군이지 시군구가 아니잖아.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토계획법은 구라는 개념은 없어. 무조건 특, 광, 시, 군이야. 그럼 만드는 사람 이름도 어떻게 나와? 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지. 구청장이 뭐 한다 이런 말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군구라는 지문으로 몇 번씩 지금 반복해서 나왔던 거니까 그것도 참고사항. 그래서 시군구가 아니라 특광시군에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7번에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해미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하여. 요까지 맞았나요? 그럼 순서가 용도지구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용도지역 해미 제한을 강화 완화지. 근데 구역을 물으면 앞에 이름이 두 개 나와야 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까지 요까지 나와야 돼.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틀렸느냐면 뒤에가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왜 틀렸어? 시장군수가 아니지 결정권자가. 용도구역은 결정권자가 다 다르잖아. 응?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지.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 시장군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나만 시장군수지. 용도구역은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 그래서 시장군 앞에까지 맞았는데 뒤에가 시장군수 요게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정리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어가 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광역계획권 및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용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또는 광역도시계획 여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은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비구속에 해당하는 계획의 이름이 뭐예요? 광역
아니면 기본 두 가지지. 종합도 비구속인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없고 광역하고 기본이라고 나올 때만 비구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 및 실효조항도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 및 타당성 검토는 어떤 계획만 있어? 기본하고 관리 계획에만 있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건 기본하고 관리 계획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다시 실효제도 그럼 무슨 계획? 관리 계획에만 있어. 관리 계획. 타당성 하면은 기본 관리 계획이고 실효 그러면 관리 계획에만 있어. 그럼 광역이나 기본에도 없는 게 실효제도예요. 거기까지 해서 용어들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그걸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앞에 뭐 나와야 돼? 둘째 앞에 인접자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시험 둘 이상 이렇게 나와 틀린 거 아니야. 항상 광역계획권은 둘이 아니야. 앞에가 뭐 인접했다는 단어가 꼭 있어야 돼. 인접한 둘 이상이야. 알겠죠? 여러분 시험에서 그냥 둘 이상 특광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항상 우리는 광역이란 말은 둘은 맞아. 근데 앞에가 뭐 인접한 둘 이상. 그럼 인접자가 들어가면 지문상에 뭐가 나와야 돼? 전부 일부 나와야지. 인접하면 뭐 나와? 전부 일부 나와야 돼. 이때 일부는 단위를 어디를 일부라고 불러?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다? 국장과 도지사다 그 뜻이야. 그러면 지정에 대해서 국장과 도지사가 나오면 답은 정해졌다 그랬지. 그러면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둘 이상 시도에 걸친 거지. 시도에 걸친 거고, 도지사는 같은 도 그래야지. 같은 도.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지정자가 나왔을 때 국장과 도지사가 지문이 나오면 시도에 걸치면 국장,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도지사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어. 그건 딱 정해진 답이니까 항상 지정해서 두 사람 이름 나왔을 때 답을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그래서 둘 이상 시도에 걸치게 되면 국장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에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지정권자와 수립자는 반드시 구분해 주라고 그랬지.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무슨 권을 갖고 있어? 승인권도 갖고 있잖아. 승인권도. 그러면 승인권을 가졌다는 말은 승인이라는 용어가 누구한테? 아래에서 위로 그러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했으면 아랫사람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다시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 말 같은 거죠. 그러면 같은 도일 때 누가 지정해? 도지사가. 그러면 계획은 누가 수립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것만 잊지 않고 다 풀어주시면 돼.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문을 지정으로 줬느냐 수립으로 줬느냐를 기억하셔야 돼. 지정하면 누구? 국장. 수립하면 시도지사. 다시 같은 도라는 지문이 나왔어. 같은 도. 지정하면 도지사. 수립하면 시장군수야. 그것만 틀리지 않고 나오면 거의 답 찾아지니까 반드시 그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을 묶으세요. 4번 5번을. 요게 이제 지정 절차인데, 자, 4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나요? 응?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 시에는 공고 또는 고시 규정이 없다. 이렇게 참고로 써놨네요. 맞아? 원래는 지정하거나 뭐하면 고시공고 해야 되는데 무슨 권만큼은? 광역계획권만큼은 고시한다, 공고한다 이런 지문이 없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문제는 이제 5번에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거기 굵은 글씨가 들어가 있네.
그럼 바로 국장이 지정할 때와 도지사가 지정할 때 차이점이 하나가 요거란 이야기지. 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도 필요해. 그런데 그 뒤에가 시도 또는 시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맞아? 시도의회나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틀렸지 지금? 분명히 저 4번에서는 누구누구인데 시장 군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인데 여기는 의회라고 했으니까 표현이 틀렸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를 지정을 내는 이유가 바로 그 비교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 청취 4개를 꼭 암기하셔야 돼. 의견 청취 4가지. 오늘 이거 공식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장 가면 4문제 다 나와. 4문제 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4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어. 4문제 이상. 요 공식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가라는 거. 자, 의견 청취가 행정계획 만들 때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위반한다 이렇게 나올 때 의견은 누구하고 누구야? 행정계획이 뭔데? 기본계획이든 광역이든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위반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럼 누구야? 그렇지, 주민. 그리고 이때가 지방의회야. 그러니까 지방의회라는 것은 계획 만들 때밖에 없어. 지정할 때는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는 게 지정할 때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외우라는 이야기. 외우면 무조건 시험장 가서 맞아. 4개는. 4개뿐만 아니지. 문제 풀려면 요거를 암기 4개 해갖고 가면 한 10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10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방법이 이제는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외울 거 암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 풀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 때 수립하라, 위반하라 할 때는 의견이 누구야? 주민과 지방의회 이렇게 나와야 돼. 날짜 같은 거 아직 이제 정리 안 해도 되니까 요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지정하거나 또 지정하고 같은 게 제한이죠. 그러면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 절차가 항상 원래는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 심의 거쳐 제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지정했거나 제한하면 뭐 아니면 뭐 하고 고시 아니면 공고해야 된다. 요게 기본 틀이야. 그러니까 지문에가 지정자가 보였거나 제한자가 보이면 항상 뭐 거쳐? 심의 거쳐 지정, 심의 거쳐 제한. 했으면 뒤에는 뭐 나와? 고시하거나 공고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때 의견 들으라는 개념이 나와. 의견 청취. 근데 심의 전에 하는 의견 청취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가 있어. 그때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 의견 청취는 주로 누구의 의견이야? 지자체장이 나와야지. 지방의회라는 건 없다는 이야기야. 지자체장. 그럼 지자체장 이름이 누군데?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 사람이 나와야지 지방의회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잖아. 지방의회인지 지자체장인지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계획에서는 지자체장의 의견들 이런 말은 없지. 지방의회 의견 듣지. 그런데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는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 자, 그럼 해보면 그 지자체장은 이 사람의 하급기관 이해되시나? 이거의 하급이지. 그럼 국토부 장관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시장군수일 때는 하급이 없잖아. 그때는 누구? 주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견 청취를 하려면 지자체장 아니면 주민이 나와야 맞는 거지. 지방의회라는 건 없다 그 말 같아. 자, 그럼 다시 여기 항상 하급 찾는 거야. 하급. 국토부 장관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문제는 시장군수일 때는 하급이 없어. 없을 때는 다시 누구? 주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지정하고 제한이 몇 번 나와? 20번 넘게 나와. 용어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매번 풀 때마다 이걸 못 풀고 나오는 거지. 세 번째가 어떤 계획을 만들 때 어떤 계획에 인가 절차가 있잖아. 인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계획 인가. 인가자가 보일 때
인가 전에도 뭐 들어라? 의견 청취하라. 이게 나오잖아. 인가하기 전에도 반드시 의견 청취하지. 그럼 의견 청취인데 이때 원칙은 항상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청취야. 주민 의견 청취. 인가할 때는 전부 다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게 누구야? 주민이지? 소유자 이해관계 그게 주민이라는 얘기야. 주민 의견 청취. 그럼 이때 주민 의견 청취는 방식이 어떻게 나와요? 공고, 열람, 열람 대신에 다른 말로 뭐 나와? 공람 이렇게 나오잖아. 공고, 열람, 공고, 공람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주민 의견 들 때 공고 어디다 해? 신문 등에다가. 자, 열람, 공람 날짜 며칠? 14일 이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걸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런데 14일 대신에 30일 이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게 예외지? 이건 무슨 법에서만? 그렇지. 정비법. 정비법 시간에는 14도 쓰고 30도 두 개 쓰는 거지. 자, 행정계획이 두 번 나왔어. 그럼 행정계획 앞에 계획이 며칠? 14. 두 번째 계획 나오면 30. 인가도 두 번 나오지? 인가도 앞에는 며칠? 14. 뒤에는 30 이렇게 나오잖아. 순서가. 그러니까 정비법 시간에만 30일짜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른 법률에는 30일 나오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지. 그럼 원칙이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예외가 자, 신도시를 만드는 실시계획. 신도시 만드는 실시계획 인가에는 주민이 살아 안 살아? 안 살아. 그래서 요 경우만 요 인가만큼은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의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요거 한 번만 예외란 거야. 그럼 시험장에서 국토부 장관 그럼 누구? 시도지사. 여기가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인가라는 지문으로 의견 청취가 나올 때는 기본은 다 누구? 주민이에요. 그런데 도시개발법이지 신도시니까 도시개발법 이름도 무슨 계획? 실시계획 인가 나올 때 요때만큼은 자 신도시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요거 맞추셔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허가 전 의견 청취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게 네 개야. 의견 청취가. 근데 작년에도 네 문제 나왔지. 네 문제 이걸로. 근데 문제 푸는 건 네 문제가 더 많어. 10개 이상 걸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40문제 중에 10개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푸는 거야.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요걸 몰라서 그래. 의견 청취야. 그럼 허가 전의 의견 청취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보고 있어. 세 가지. 먼저 누구? 시행자 의견 들어 이렇게 나오지. 시행자. 이건 주민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허가 신청자. 그리고 관리청 이렇게 세 개 나와.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사업의 시행자냐 그러면 사업이라는 지문이 나오게 돼 있어. 사업 때문에 의견 듣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 시행에 무슨 지장이 있는지 여부 이런 말이 나올 건데 다 몰라도 하여튼 무슨 단어 나오면 사업자가 보일 때는 누구? 시행자 의견 들어 이러면 돼. 그리고 조건 붙인다 이런 말 나와.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단어 조건자가 붙이면 무조건 허가 신청자야.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 때문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관리청이 돼.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암기하고 가. 그러면 막 통째로 한 문제씩 맞출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시험장 가서 지정자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거. 그래서 의견 청취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요걸 맞추면 여러분들이 쉬워져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시험장 가보면 알아. 막 단어가 이때부터 답이 보이는 거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제 외워야 돼 이거는. 막 탁탁탁 외워서 시험장 가서 지정 보이면 아 이 말 나와야지. 제한 나오면 이 말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지. 요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 딱 읽다가 지금 단어가 뭐 나왔어? 지정 나왔잖아. 지정 나왔는데 지방의회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렇게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지자체장이 나와야지 지방의회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결론 4번, 5번에서 지정권자가 2명이니까 똑같이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심의 거치는 건 똑같잖아. 심의 거치는 것은 대신에 앞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한 명이 더 있다. 누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요게.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일 때는 기본적으로 의견 듣고 심의하는데 거기에가 중앙행정기관장이 하나 더 있더라. 요거 시험 보시고. 자, 그럼 6번 지문에 가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장군수를 시도지사로 바꾸면 누가 수립해야 돼? 그때는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승인 신청은 몇 년? 3년 안에 해야 돼. 3년 안에.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신청 안 했으니까 승인자가 보였으니까 도지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시도지사가 나왔으면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럴 때 이 3년이라는 기간에 실효 조항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지. 3년 안에 안 하니까 뭐 없어진다 이런 건 없지.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7번 지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단어도 누구한테? 아래에서 위로 그 말이잖아.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할 거고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겠지. 근데 중앙행정기관장은 누구한테 요청해? 아니 장관끼리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장관도 장관한테 요청한다잖아. 그래서 중앙행정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작년도 시험에 중앙행정은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요청은 항상 장관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도 요청하지만 누구도 관계 중앙행정도 요청하는 거야. 작년도 시험 문제 이게 답이어서 답. 그러니까 다시 해봐. 요청 그러면 누구한테? 아래에서 잘 해봐.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잖아. 그러면 먼저 국장한테는 누가 요청해? 그렇지.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이 지문이 맞는 거야. 그럼 도지사한테 요청한다. 그럼 누구? 시장군수라. 이게 맞는데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하니까 시도지사 말고 누구도 중앙행정도 장관에게는 요청할 수 있다. 요즘이지.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할 때 요러겠지. 요 세 사람이 요청할 수도 있다지. 근데 작년 시험은 요거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답이 된 거지. 그 다음에 8번.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단독 수립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 해봐요. 협의자를 빼고 요청만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공동 수립이지? 그는 여러분들이 항상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자, 항상 시장군수가 요청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수립해? 공동 수립이야. 앞에 협의자가 들어가면 도지사 단독 수립이야. 알겠죠? 그러면 단독 수립하든 공동 수립하든 이 경우는 국토부 장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9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광역도시계획안을 공고 열람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 틀렸어? 공고 열람이 아니라 공청회가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행정계획에서는 비구속과 구속을 구분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절차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할게요. 자, 행정계획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뭐하고 뭐로 구분해? 비구속과 구속으로 구분하고. 그럼 비구속으로 해당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오고? 광역이나 기본계획으로 나와. 광역과 기본계획으로. 그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우리 시험에서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출제가 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그러면 자, 비구속에서 광역이나 기본은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나와요?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지. 수립, 승인 절차. 자, 관리계획일 때는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이렇게 나오고 이때 절차가 비구속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어. 무슨 절차 나왔는데 경미하니까 생략한다, 국방상 기밀이니까 생략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그 대신에 구속적 계획은 모두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자, 그럼 먼저 비구속에서는 1번 수립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수립하면 두 번째 뭐 받아? 승인 받고, 승인 받으면 세 번째가 어떻게 나와요?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순서가. 그러면 구속적 계획은 수립 대신에 입안한다고 나오고 승인 대신에 결정 고시한다고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시를 알렸고 여기는 알린 적이 없어. 그래서 뒤에서 알린 건데 그럼 알렸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은 뭐만 하면 되고 열람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순서가. 이때 이제 수립하거나 입안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자 먼저 무슨 조사? 기초조사 이렇게 나오고 기초조사 끝나면 뭐 듣고? 의견 청취 여기 나오니 바로 그 의견 청취가 누구하고 누구다? 주민과 지방의회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행정계획에서 의견 들을 때는 항상 누구? 주민과 지방의회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결정하거나 승인하려면 절차가 뭐하고 뭐가 필요해?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수립할 때는 이걸 무슨 절차라고 불러? 수립 절차. 입안할 때는 입안 절차.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가 승인 절차. 결정할 때는 결정 절차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기초조사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기초조사라는 거는 항상 뭐 하는 거? 조사하고 측량. 그리고 뒤에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요거 낼 때는 요거밖에 없어. 시험 문제 낼 게. 요 기초조사가 도시개발법에서 나올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 할 수 있다. 이 지문이야.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간에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 측량 지문 나오면 하여야 한다고. 도시개발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뭐를 포함하는 게 나오잖아. 포함하는 사항. 기초조사할 때 뭐를 플러스 시켜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광역은 있어 없어? 광역은 포함되는 사항이 없어. 자, 기본에는 두 개 뭐?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관리계획일 때는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하나 더 환경성 이렇게 세 개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초조사 내면 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 하고 광역에서는 뭐 포함할 필요 없는 거고 기본으로 출제되면 토지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라 이렇게 나와. 그 대신에 관리계획은 두 개 더해서 하나가 더 뭐 환경성 요게 나와. 좀 이따 다 뒤에 나와 지문들. 요게 이제 기초조사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비구속일 때는 뭐로 나와? 공청회라고 나와야 돼.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가 들어가면 주민 플러스 어떻게 돼? 전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광역이든 기본일 때는 주민 의견 들으라 그럼 뭐 해야 돼? 공청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 공청회에서. 그러면 자, 구속적 계획인 관리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 공고 열람하여 이렇게 나오지. 공고 열람하여.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온 지문이 광역인데 공고 열람하여 그래서 틀린 거지. 여기서 광역은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야. 그러면 구속적 계획에 공고는 어디다 하고? 신문에 하고 열람 며칠? 14일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때는 순수하게 누구의 의견만? 주민 의견만 드는 거지. 그러니까 공고 열람은 누구? 주민이고 위에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의회는 요 수립하고 입안하는 사람 이름만 알면 돼. 시험에서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시도지사. 그럼 어떻게 돼? 시도의회 그러면 되겠지. 자, 저기가 시장 군수로 문제가 출제되면 시군의회지. 만약에 그런 말을 쓰면 그냥 지방의회 이렇게 써놔. 근데 이름으로 쓰면 저기 이름에 맞는 이름을 쓰면 돼.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의회, 시장군수 그러면 시군의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 뒤에가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으라고 이 지문이 나올 때가 무슨 계획이야? 광역이야. 광역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뒤에가 항상 뭐 나와? 시장군수 의견도 듣고 여기 나와. 근데 이미 시험에 다 출제가 됐지. 이미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른 계획은 없어. 다른 계획, 행정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이걸로 끝나. 그런데 무슨 계획은? 광역은 지방의회 의견 뒤에가 누구까지도 시장군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좀 이따 지문 다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수립하거나 입안하는 절차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승인하거나 결정할 때는 협의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라는 지문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관계하고 누가 들어가? 중앙이 들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앙자가 들어갈 때는 앞에가 장관이 하는 경우고 지자체 갈 때는 그냥 관계행정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심의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중앙도시계획 이렇게 쓰게 하냐? 그러면 저 앞에가 누구면 국토부 장관 그러면 중앙자가 들어가. 그러면 지자체장일 때는 당연히 그냥 지방 이렇게 들어가지. 그런데 작년도 시험에 요걸 냈지.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지방 써놔서 틀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저 앞에 승인이나 결정할 사람이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럴 때만 중앙자가 들어가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은 그냥 관계행정 아니면 그냥 지방도시계획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날짜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승인이나 결정이 되면 돌려보내는 것을 송부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송부할 때 공고 열람이나 열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앞에가 붙여야 돼. 원칙적 수립자 아니면 원칙적 입안자만이 할 수 있어. 그럼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항상 원칙적 수립자나 원칙적 입안자는 지자체야. 지자체장이 원칙이지. 공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원칙인 경우는 한 번도 없어. 무조건. 그래서 끝에 마지막 여기 나올 때 국토부 장관이 뭐하여? 그러면 틀려. 여기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배울 때 요 협의는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며칠로 나와요?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계획으로 시험 문제를 내든 협의할 때 날짜 그럼 며칠? 30일 안에 이렇게 나와. 그런데 지방의 의견 청취가 비구속일 때는 며칠로 나와?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광역이나 기본일 때는 지방의 의견도 며칠? 30일이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관리계획일 때, 관리계획일 날짜가 없이 어떻게 나와?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지. 이거는 관리계획은 몇 가지? 6가지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 그래서 비구속은 우리 국민하고 상관없는 계획이니까 똑같이 며칠? 30일을 줘. 근데 관리계획일 때는 30일이 아니라 명시한 기한이라고 하죠. 명시한 기한 안에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공고하고 이제 열람이 나올 때 비구속에서 열람하면 날짜가 며칠? 30일 이상 이렇게 해야 돼. 30일 이상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요 열람 구속적은 30일 이상이라고 써, 안 써? 안 쓰는 거야. 이런 비구속은 구속이니까 아무 때나 봐야 되지. 그래서 날짜 나올 때 마지막이 비구속은 공고 열람할 때 날짜가 30일 이상이야. 근데 구속적 계획은 열람한다 그럴 때 날짜가 없다야.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계획은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요거에 맞는 지금부터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니까 집에 가셔서 마찬가지야. 이런 건 여러분이 손으로 한 번을 써보란 이야기야. 그냥 말로 외워갖고는 안 돼. 요거 좀 이따 사진 찍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만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시험장 가서는 아주 쉬워 이게. 근데 요게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 뭐 계획만 나면 겁이 나는 거지. 뭐 나올지 몰라서. 요걸 한번 꼭 해보시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다시 들어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9번 지문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놓고 공고열람하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었다. 그러면 공고열람이 틀렸다 찾아야지. 항상 비구속에서는 공청회라고 나와야 돼. 공청회. 그럼 관리계획일 때는 어떻게 나와? 공고열람하여 이렇게 나온다. 그 차이지. 그다음에 10번 지문.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된다. 맞나요? 수립하거나 변경이잖아. 수립하거나 변경. 그러니까 수립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고 10번 지문은 기출지문이야. 수립으로 낸 게 아니라 변경으로 줬지.
그래서 변경할 때로 미리 공청회 열어서 결론 누구의 의견?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문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1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나요? 뒤에가 뭐 들어가 있어? 시장군수 들어가 있지? 광역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자가 누구야? 원칙적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 원칙이 누구야? 국장이 지정하면 누구? 시도지사고,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된 거지. 이 사람으로 내기도 하고 이 사람 내기도 하는 거지. 두 개 다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립할 때는 항상 뭐 하여? 공청회 이렇게 나서 지문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2번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누구까지? 시장군수 의견 들었다. 여기 지문이지. 그리고 12번에 또 나왔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뭘로 냈어? 변경으로 냈잖아. 수립 대신에 뭘로? 변경할 때에도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한다고 돼 있지? 그러면 11번, 12번이 전부 다 시험에 똑같이 나온 거야. 한 번은 수립으로 출제한 거고 한 번은 뭘로? 변경으로 출제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립하면 반대로 뭐야? 변경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립을 하든 변경하든 똑같은 절차로 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은 실제로 이제 두 개 묶어야 되겠지. 11번, 12번이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근데 한 번은 수립으로 준 거고 한 번은 변경으로 문제 준 거지.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지.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지. 공법에서는 시장군수가 만든 거는 무조건 누구? 도지사라는 말이 나와야 돼. 자, 반대로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국장의 승인이지. 국장 승인. 14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틀렸지? 국장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끝문장이 공고하려면 국장이 해서는 안 되지. 누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이래야 맞지.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면 관보해야 돼? 공보해야 돼? 공보 이렇게 나오겠지. 국장이니까 관보라고 써놓은 거지. 지자체일 때는 공보라고 써야 맞는다 그 말이지. 이런 질문 찾겠죠. 이제 끝문장 공고 열람한다 이럴 때는 누구만? 지자체장만 해야지 국장이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지문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 15, 16, 17번 묶으세요. 15, 16, 17 묶어서. 그러니까 내가 묶으라는 건 묶어줘야 돼. 그래야 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나오냐 차이지. 자, 1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나 시장군수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뭐가 안 됐을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조정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 신청이 있고 단독 신청이 있다요. 그런데 16번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바로 조정 못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뭐 하게 돼 있어? 권고하도록 해놨지. 그래서 권고받고도 기한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를 뭐 한다? 직접 조정하는 거죠. 공동으로 들어가면 바로 조정하면 돼. 근데 단독 들어갈 때는 협의 한번 하라고 다시 권고한다는 지문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도 안 하면 직접 조정한다지. 그러면 17번에 그러면 국장과 도지사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할 때는 뭐 거쳐야 돼? 심의 거쳐 조정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까지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그럼 항상 우리는 직접 조정하든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든 조정하기 전에 뭐 거쳐? 심의 거쳐 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번이 새로 신설된 지문이야. 작년에. 근데 아직 시험에 내질 않았어. 딱 틀리기 쉬운 지문이야. 뭐냐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조사.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밑줄근 단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기초조사 할 때에는 뭐를 만들어야 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용하고 그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으면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년마다는 뭐 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확인. 타당성이 아니야. 타당성은 어디에만 있어? 기본하고 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하는 게 5년이잖아. 근데 여기도 5년마다가 신설이 되네. 타당성 검토가 아니야. 기초조사 할 때 뭐를 만들어라고 그랬어?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걸 만들어라고 그랬지? 그걸 확인하는 게 몇 년? 5년마다야. 아시겠어? 5년이라는 숫자가 생겼는데 타당성이 아니야.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확인하는 게 5년마다야. 그럼 이제 올해 시험에 낼 수가 있지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신설했지만 시험에 내지는 않았지. 근데 5년마다는 지문을 또 우리 공부 안 된 사람은 또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요 지문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까지 체크하시면 돼. 그러면 광역계획이나 광역계획권은 지금 지문이 1번부터 18번까지 나와 있지.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푸실 수가 있고 또 지금 18번까지 지문은 18번 빼고는 이미 시험에 다 출제된 지문들이야 이게. 그러니까 순서별로 쭉 해놨으니까 요거까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반드시 누구만이 만들어야 돼? 특, 광, 시장, 군수, 만 수립할 수 있어. 그러면 도지사, 국장은 수립할 수 없는 문제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시험에 또 어떻게 헷갈리게 주냐면 국가계획일 때 국장이 수립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원래 국가계획은 국장이 맞아. 근데 기본계획은 국장이란 개념이 아예 없어. 오로지 누구만? 특, 광, 시장, 군수만이야. 만. 그리고 광역과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주민에 대해서 무슨 력 없어?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이라는 얘기지. 그럼 2번 특광시장 군수는 인접한 특광시군 전부 일부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수도 있고 대신에 사전에 뭐만 하면 돼? 협의. 그럼 다시 해봐. 1번 지문은 어디에 대해 수립했어? 관할구역이지. 그럼 창원시장 어디에 대해 수립해야 돼? 창원시에 대해 수립해야 돼. 근데 예외는 창원시장이 옆에 있는 김해시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 이 지문이잖아. 반대로 함안군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다지. 그럴 때 뭐만 하면 돼? 협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항상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무슨 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인접한 곳에 대해서도 수립할 수도 있어. 자, 인접자 들어갔으니까 뭐뭐 나와야 돼? 전부 일부 또 나와야 되겠지? 지문 나와? 항상 인접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뭐 나와? 전부 일부 나온다야. 그래서 인접했을 때는 사전 협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이 뭐냐면 3번 4번 묶으세요. 관할구역인데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지. 그래서 모든 기본계획은 어떤 법에 가든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가 나오면 뒤에 뭐 나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게 돼 있지. 그러면 기본계획은 여기서 두 가지가 돼. 자, 먼저 어디에 속하지 않아야 돼?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자. 10만 이하. 8만 명인 경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만 이하이잖아. 수립하지 아니할. 근데 시험장 가서 또 헷갈리는 게 있어. 10만 이하인데 8만 써졌잖아. 이거 틀렸다 이렇게 찾지 말라는 얘기야. 10만 이하지. 이하. 이하니까 얼마? 8만인 경우 써놨잖아. 또 틀리고 나와 이 시험 문제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틀리기 쉬운 거라 내가 가로 속에 두 개를 넣어놨어요. 관할구역 전부 일부인데 전부 일부 중에 뭐가 맞아? 그래야지 전부가 맞고 일부는 틀려.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이 모두 일부 포함됐는데 뭐가 맞아? 모두가 맞아. 그래서 수립하지 아니할 때는 전부 모두야. 그 답은 그냥 외우면 돼. 전부가 나와야 되고 끝에 뭐 나와? 모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전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은 여러분 헷갈리는 지문이라 가로 속에 두 개씩 써놓고 일부는 지워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5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맞아? 4번 5번 해당되잖아. 4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나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반드시 위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에 무슨 계획은 반드시 있어? 관리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 지문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4번을 응용해서 5번처럼 출제하는 거야. 광역도시에 수립되지 않는 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맞지? 근데 반대로 기본계획 수립한 시군은 광역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내는 경우가 있었지. 항상 광역이 커, 기본이 커. 광역이 더 큰 계획이잖아. 그러니까 광역이 수립된 시군은 기본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맞는 거지. 그 다음 5번 지문 6번 지문 특광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장이나 도지사 승인 얻어야 돼? 왜 틀렸어?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는 맞지. 항상 시장 군수 누구? 도지사 승인 맞지. 근데 특광일 때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기억하시겠지? 시도지사 나오면 맞아. 국장 승인이. 근데 특광자로만 나올 때는 승인 없어. 바로 확정하면 되는 거지. 7번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나 다만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실시가 됐다. 그러면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질문 나오죠. 다음 8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국방상 기밀이면 협의심이 생략할 수도 있다. 바로 틀렸지. 생략 자체가 없다니까. 비구속에는 생략한다는 개념이 없어. 근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돼? 결정할 때 국방상 기밀이면 협의심이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적지 마. 뒤에 있어. 오늘부터는 필기하지 마. 요 칠판에 해준 것만 적 필기해. 거기다 자꾸 적지 마. 뒤에 가면 다 나와 지문. 그 다음 9번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단 첫 시간 요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번 요거 지우시면 안 돼. 의견 청취하고 요건 좀 당분간 놔둬요.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공부하시면 되니까.